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수학 이후에 착화피해 조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도라든지 자두의 경우는 이제 이걸로 끝입니다. 착화피해 조사는요. 그런데 이제 복숭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숭아의 경우에는 병충해 감수량을 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복숭아의 경우에 만약에 일소가 아니라 병충해로 인해서 이제 착화 감수량, 병충해 착화 감수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소가 아닌 자 병충해 복숭아의 경우에는 이제 병충해 감수량을 산정을 해서 이걸 이제 피율 산정할 때 분자에 올려주게 되는데요. 이 병충해 감수량은 병충해 착과 감수량과 병충해 낙과 감수량을 합친 겁니다. 이게 이제 병충해 감수량이에요. 그러면 병충해 착과 감수량은 병충해 착과 감수량은 산정 방식이 일소 대신에 병충해 착과 감수량이니까 이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착과 수 곱하기 개당 과중에다가 곱하기 이제 그 착화피해 구성률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는 착화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A를 어떤 식으로 썼느냐면 이럴 때는 병충해 착화피해 구성률 이렇게 곱하면 이제 이게 병충해 착화 감수량인데요. 이 병충해 착화피해 구성률은 표본 과실수분에 병충해를 입어서 달려있는 것 중에서 병충해를 입은 병충해 착과 과실수는 이 세균 구멍병 같은 경우에는요, 그 피해를 50% 인정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여기다가 0점 한 다음에 여기서 기사하고 피해율인 맥스A를 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소 피해가 아닌 병충해로 인한 착화 감수량이다 하게 되면 병충해 착화 감수량을 산정하게 되면요, 이제 착화수 뭐 똑같이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착화수가 6,000개였다. 그다음에 이제 계단 고중이 400g이었습니다. 그래서 0.4kg예요. 그럼 이제 이 착화 피해 구성률은 달라지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겠죠. 이 착화 중에서 이 크기가 이 품종별로 3주 이상의 표본 중에서 이 품종별로 20개, 농대당 30개 이상을 이 복숭아니까 60개가 되겠죠. 그래서 60개 이상을 추출을 해서 60개 이상을 추출해가지고요. 그 과실분리에 따른 피인정 개수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는데 이 병충해의 경우입니다. 그 병충해의 경우를 해보니까 병충해는 자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60개 한 품종인 경우를 전제로 하겠습니다. 복숭아는 그러면 최소한 농지당 60개를 추출해야 되는데 60개를 추출해 봤더니 이 60개 중에서 12개가 병충해로 인한 세균 구멍병 피해 과실수라는 거예요.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충해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12개를 뺀 나머지 48개는 얘는 정상 과실인 겁니다. 병충해 대비했을 때 12개는 병충해 과실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병충해 착화 피해 구성률은 이런 총 60개 중에서 병충해가 달려있는 과실수 12개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이게 병충해는 그 피해를 반만 일어나는 거니까 0.5 마이너스 맥스A가 없으면 이가 0이 되겠죠.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0이 되면 결국은 12개 반이 6개가 되는 거니까요. 병충해 그 착화 피해 구성률은 0.1이 돼서요. 10%가 되겠죠. 그럼 이 곱하기 0.1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병충해로 인한 착과 감수량은 6,000개 곱하기 400g 곱하기 0.1이니까 하게 되면 이 병충해로 인한 착과 감수량은 이렇게 되면
0.1을 곱하게 되면요. 자, 600개 곱하기, 6,000개 곱하기 400g, 0.4kg 곱하기 0.1이니까 240kg가 이 병충해로 인해서 착오된 것 중에서 수확을 못하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일소나 이런 피해가 아니라 병충해, 복숭아 용어, 병충해로 인한 차가 피해라면 병충해 착화 감수량은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착화 피해 조사를 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나가 피해 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후에 이제 그 태풍이 불었습니다. 강풍이 불어가지고 과실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낙하 피해, 과실에 낙과가 되니까 낙하 피해 조사를 해서 낙과로 인해서 수확을 못하게 되는 감수량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역시 낙과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낙과수에다가 계산 과정을 곱하게 되면 이게 이제 낙과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수량이니까 줄어든 양이니까 피해 구성률을 여기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낙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65페이지에 자, 방가로 4번에 낙하 피해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낙하 피해 조사는 착과 조사 이후에 낙하 피해가 발생한 농지에 대해서 실시한다. 이걸 말하죠. 이 착과 조사 이후에 낙하 피해가 발생한 농지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나가면 어떤 조사든 나가면 보상하는 채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농지 상태도 보고요. 그 작물 상태도 보고 해서 보상하는 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이걸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낙하 피해 조사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 표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하는데 만약에 과실이 떨어져 있는 게 그 농사 짓는 분이 뭐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떨어진 걸 다 모아 놓았습니다. 다 모아 놔 버렸다면 이제 품종별 수령별로 이게 표본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6페이지 가보게 되면요. 그래서 일단 이제 표본 조사를 하게 되면 실체 결과 주수 파악을 해서 거기서 수확 완료 주소, 미보상 주소, 고사 주수를 빼서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농지 전체 적정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하되 품종별, 수령별 표본 주수는 품종별,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산정합니다. 우리 앞에서 그 착과 조사했을 때 나무 조사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산정된 표본 주수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을 하고 표본주별로 수확 면적 내에 떨어진 낙과수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낙과수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까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역시 마찬가지로 품종별, 수령별로 실제 결과 주소, 미보상 주소, 고사 주소, 지금 수확 중이니까 수확이 완료된 주소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20주 자 A 품종 10년생 한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250주였습니다. 그 중에서 미보상 주수가 30주, 그다음에 고사 주수가 0주, 그다음에 수확 완료 주수가 20주였습니다. 그럼 이걸 다 빼게 되면 조사 대상 주수는 200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2 더하기 7 하면 표본 주수는 그 조사 대상 주수의 품종별 수령별 비례해야 되지만 한 품종이니까 여기서는 결국은 그 9주가 되겠죠. 그래서 9주를 200주에다가 골고루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걸 이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게 되면 그러면 9주니까 한 22주마다 뭐 하여튼 그 정도에서 한 주씩 고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주를 선정을 해서 이 9주에 달려있는 9주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9주가 표본 주수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포도든 복숭아든 자두든 이렇게 이제 과실이 이렇게 표본주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본주가 선정이 되면 표본주소의 수관 면적 내, 수관 면적은 이제 나무가 차지하는 면적이니까요. 이 가지 끝에서 가지 끝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수관 면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관 면적 내에 여기에 떨어져 있는 과실을 세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복숭아 자두를 염두에 두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포도는 실제로 달 낙과가 안 됩니다. 포도는 우리가 따려고 해도 당겨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위로 수확할 때는 이게 전정 가위로 잘라서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는 실질적으로 낙과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포도 알맹이가 떨어지는 수는 있어도 바람이 불어서 포도 통째로 과일이 떨어지는 경우는, 송이채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자두는 대신 떨어지겠죠. 그래서 수관 면적 내에 떨어져 있는 이 낙과 수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해봤더니 자 9주에서 떨어져 있는 걸 봤더니 45개가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주에서 몇 개 떨어진 거냐면, 자, 표본주수 9주에서 45개 떨어지니까 결론적으로 한 주당 5개씩 떨어진 거예요. 과실이. 그러면 과실이 좀 달려있는 걸 우리는 조사 대상주로 합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조사 대상주수를 하게 되면 조사주가 200주죠. 그러니까 200 하게 되면 60이니까 결국은 1000개가 떨어진 게 되는 겁니다. 1000개가. 이런 식으로 표본 조사를 통해서 낙과 수를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낙과 수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 표본주의 수관 면적 내 낙과, 그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수관 면적 내에 떨어진 낙과가 그 표본주 품종하고 다르더라도 해당 표본주의 그 낙과로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그 과실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복숭아나 자두가 여기서 떨어지는데 비탈지다 보니까 굴러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A 품종, 여기가 B 품종, 뭐 예를 들면 이게 C 품종이면, 그러면 여기서 굴러 내려와 가지고 B 품종인 과실이 A 품종 수관 면적 내에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낙과도 역시 A 품종의 낙과로 본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또 이렇게 굴러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렇게 옮기지 않고 그냥 A 걸로 이렇게 하겠다, 낙과수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속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본 조사를 하는 게 원칙인데 계약자가 떨어진 걸 아깝다고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낙하수. 그래서 낙하수 전수사할 때는 농지 내, 그 과수원 내에 떨어져 있는 전체 낙과를 품종별로 구분해서 조사를 합니다. 단 전체 낙과에 대한 품종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낙과수를 세고 전체 낙과수 중에서 10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해서 해당 표본의 품종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이 낙과수 전수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표본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계약자가 아침에 부지런하게 일어나가지고요, 떨어진 과실을 한 곳에 갔더니 조사를 나갔더니 다 이렇게 여기다가 한꺼번에 여기다가 과실을 다 이렇게 모아둔 거예요. 네, 모아뒀습니다. 여러 분 모아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예를 들면 A 품종도 있고 뭐 B 품종도 여러 품종이라면 이렇게 섞여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품종별로 구분해서 전체를 전수사 다 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세봤더니 A 품종이 뭐 2,000개고 떨어진 것 중에서 B 품종이 떨어진 것 중에서 3,000개더라. 이렇게 품종별로 전수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떨어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세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품종별 전수사가 좀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요. 그래서
총 떨어진 게 예를 들면 10,000개가 떨어졌습니다. 큰 과수원이어가지고요. 이걸 일일이 10,000개를 전부 다 A 품종 건지 B 품종 건지 다 세려면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자, 이럴 때는 전체 낙과를 셉니다. 전체 낙과 일단 10,000개예요. 센 다음에 이 중에서 100개 이상을 100개를 표본과실로 추출을 해가지고요. 이 100개를만 분류해 보는 거예요. 100개 분류해 봤더니 A 품종이 40개, B 품종이 60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품종을 구분하냐면 10,000개 곱하기 A 품종은 100분의 40 이렇게 하게 되면 4,000개가 A 품종 낙과수가 되는 거고요. B 품종은 6,000개가 B 품종의 낙과수가 되겠죠. 품종별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낙과수, 떨어진 과실을 다 확인해냈습니다. 그래서 낙과수 확인이 끝나면 이번에 이제 그 낙과 중에서 역시 표본과실을 품종별로 추출해서 이제 낙화피해 구성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때 추출한 표본과실은 품종별로 20개, 역시 농지당 포도는 30개, 복숭아자두는 60개 이상으로 해서 과실 분리에 따른 빈정 개수에 따라서 구분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역시 이제 그럼 이렇게 되면 낙과수를 조사를 하고요. 계단 과정은 이미 조사했던 걸 적용을 하게 되고 이제 낙화피해 구성 조사를 하는데 낙화피해 구성 조사 역시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포도는 30개, 복숭아자두 60개니까 만약에 그 두 품종이다 하게 되면 A 품종 포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A 품종 20개, B 품종 20개 하면 총 40개니까 포도 농장 30개의 한도를 넘어선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각 품종별로 다 그 과실 분리에 따른 빈정 개수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A 품종 20개를 보니까 50% 피해, 80% 피해, 100% 피해, 정상, 과실 이렇게 분류한다면 20개를 보니까 4개는 50% 피해, 그 다음에 또 4개가 80%, 5개는 80% 피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1개가, 2개가 100% 피해가 됩니다. 그러면 9개가 정상과실, 뭐 이렇게 분류하겠죠. 다 품종별로 다 구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낙화피해 구성률은, 낙화피해 구성률은요, 그러면 총 20개에서 20분에 4 곱하기 50% 피해니까 0.5 플러스 5 곱하기 0.8 플러스 2 곱하기 1 이렇게 하게 되면 A 품종의 낙화피해 구성률이 나오게 됩니다. B 품종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서 낙화피해 구성률을 구해서 여기다 곱하게 되면 낙과 감수량이 산정이 됩니다. 자, 이 경우도요, 아까 우리, 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게 태풍이 아니라 복숭아의 경우에는 병충해로 과실이 낙과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병충해, 낙과로 인한 감수량은, 착과 감수량 산정 방식하고, 동일하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낙과수 곱하기 해당 과정에다가 곱하기 병충해 낙과 피해 구성률을 곱하게 되는데 역시 병충해 낙과 피해 구성률은요 표본 과실수분의 이 병충해 낙과 과실수 곱하기 0.-x가 됩니다. 그럼 해보면 만약 병충해다 이게 태풍이 아니라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역시 만약 한 품종이다 하게 되면 복숭아니까 농지당 최소한 60개니까요. 60개를 조사를 해봤더니 60개 중에서 18개는 세균 구명병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2개는 세균 구명병이 아니니까 정상과실이에요. 이런 경우라면 병충해 낙화피해 구성률은 표본과실수 60개분의 세균구멍병 낙과 과실수 18개 곱하기
원래 이 세균빵은 50% 피해를 인정하는 거니까 원래 0.5인데 대에서 맥스A를 빼주는 거죠. 그럼 이게 맥스A가 없다면 0이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그리고 18 곱하기 0.5니까 9개가 되겠죠. 그래서 60분의 9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낙화피해 구성률 구해서 곱하게 되면 병충해 낙화 감수량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충해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병충해 착화 감수량, 병충해로 인한 낙화 감수량을 구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낙과 피해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감수량이 발생할 수 있냐면 나무가 고사를 함으로써 수확을 못하게 되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이제 교재상에서 보게 되면 조사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교재가 아니라 이제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태풍으로 인한 경우입니다. 태풍이 너무 강해가지고 나무가 부러져서 절단되어서 고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고사주 수가 태풍으로 만약에 10주가 절단되었습니다. 부러져서 고사를 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10주 고사주 수에 대해서 고사될 그 당시에 그 과수원에 있는 나무들이 한 주당 몇 개 정도 과실이 달려 있느냐. 이건 이제 문제 주어집니다. 표본주 몇 8주분에 몇 개가 달려 있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표본주가 10주였는데 10주에 지금 달려 있는 것이 이때는 500개 달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태풍이 와가지고요. 나무가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당 착화수는 50개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추당 낙과수. 자, 그 과실이 떨어진 낙과수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말고 그 외에 추당 낙과수.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표본주를 10주 정해가지고 떨어진 낙과수를 조사해 봤더니 여기서 40개가 떨어졌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추당 낙과수는 4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추당 착화수는 50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54개를 10주에서 54개니까 540개가 되겠죠. 가수는. 거기다가 곱하기 계단가중 400g이면 0.4 곱하기 1 마이너스 기사와 피해율이 없다면 0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나무가 고사됨으로써 수확을 못하게 되는 개수 주당 54개에다가 무게까지 해서 이제 고사주 수에 감수량이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각 감수량들을 구해서요. 이 감수량들을 다 합치는 겁니다.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수량들을 다 합쳤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착과량이 6,000kg였는데 사고가 여러 번 나와서 착과 감수량, 낙과 감수량, 고사주 감수량을 다 대봤더니 4,000kg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달려있는 것 중에서 4,000kg 못 가져가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2,000kg라는 거죠. 2,000kg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과수원의 평년 수확량은 10,000kg였습니다. 자, 10,000kg였는데 이번에 수확량을 조사해 보니까 착과량이 6,000이었는데 계속 사고가 나서 4,000이 수확 줄어드는 바람에 2,000kg밖에 수확을 못 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피해율을 우리가 구해보면요.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 10,000kg 마이너스 수확량 2,000kg입니다. 1,000kg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자,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입니다. 그래서 미보상 비율을 예를 들면 10%를 아까 잡았다 하게 되면 0.1 하게 되면 그러면 8,000kg에서 10%니까 800kg를
그 이제 미보상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00kg를 10,000kg로 나누게 되면 그러면 피율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자, 안에서 2,000kg 빼고 또 800kg도 빼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만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이러면 피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72%의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이때 만약에 그 보험 가입 금액이 만약에 가입할 때 2천만 원이었다 하게 되면 이제 보험 가입 금액 2천만 원 2천만 원 곱하기 피해율을 70%니까 0.72에서 자기 부담 비율이 20%였다. 자기가 부담하기를 한번 뭐냐면 0.2 이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보험금 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72%면 어마무지한 피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2천만 원을 하게 되면 보험금은 1,040만 원. 보험금은 1,04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포도, 복숭아, 자두는 보험금을 산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포도, 복숭아, 자두의 보험금 산정을 지금 봤는데 이걸 본 김에 하나 더 추가해서 볼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게 어디 부분이냐면 자, 우리 88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자, 88페이지를 보면 그게 자, 보험금 산정 방법과 지급 기준이다라고 해서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는데요. 자, 거기를 보시면 자, 동그라미 2번을 먼저 봅니다. 가로 1번 수학감소 보험금은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보상하는 제로 인해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 지급보험금이 발생하는데 박스 안에 보면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고요. 피해율은 평균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을 평균수확량으로 나눈 겁니다. 근데 복숭아 피해율은 평균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에다가 병충해 감소량을 더해줍니다. 그걸 평균수확량으로 나눈 거예요. 미보상 감소량은 평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확인한 건데요. 지금 뭘 추가해서 보려고 하냐면 이제 이건 가로 1번 수학감소 보장 방식에 대한 내용이고 오른쪽 페이지에 가로 2번을 보면 가로 2번 보게 되면 포도 복숭아의 경우에는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보장 수확량 감소인 것에 대해서 보험금을 좀 더 받고 싶으면 추가 보장 특약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포도하고 복숭아의 경우에만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요, 보험금 계산 방식을 보게 되면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입니다. 10%를 추가 보장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율은 역시 평수 미 평이 되고요. 복숭아 같으면 평수 미 플러스 병충해 감소량을 평수항량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 경우에 자, 이렇게 이제 보험금이 산정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보험금이 산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때 이걸 이제 포도고요. 지금 포도입니다. 포도의 경우 이거. 그다음에 이제 이 포도는 이제 수확감소 보험금은 이런 식으로 이제 1,04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근데 보험에 가입할 때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추가 보장 특약에 가입을 했다면 이제 요 금액에다가 추가로 이 보험금을 더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 보장 특약 보험금 역시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을 곱하기
10%를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적용시켜 보게 되면 보험가입 금액이 이게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에다가 피해율이 72%였어요. 그러면 0.72에다가 이 중에서 다시 10%니까 0.1 이만큼을 더 준다는 거예요. 보험금으로 추가 보장 토해 가입했다면 그러면 72%의 10%를 2천만 원으로 주는 거니까 추가 보험금은 144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144만 원을 더 추가로 지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 다른 품목은 안 되고요. 포도하고 복숭아의 경우에만 이 추가 보장 특약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도, 복숭아, 자두의 보험금 산정과 관련된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론 강의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게 되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이게 이론 강의가 끝나고 나면 문제풀이 과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제 해당되는 문제를 포도 문제, 복숭아 문제를 이제 풀면 좀 더 정확하게 선명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좀 이론 위주로 설명하기 때문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이제 일단 전체적으로 보험금 산정을 어떤 식으로 한다라는 내용만 숙지를 하시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걸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더 이제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포도, 복숭아, 자두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다시 66페이지로 와서 이제 밤하고 호두가 있습니다. 밤, 호두가 나와 있는데요. 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과수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잘 틀리는 부분이 적과전 종합위험보장의 사과, 배, 당감, 뜰방감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또 좀 어렵다라고 느끼고 무게감이 있는 게 바로 포도, 복숭아, 자두가 됩니다. 자, 이 품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밤부터 밤, 호두, 그다음에 참다래, 유자, 매실대추, 살구, 오미자의 경우는 시험무 관련해서는 앞에 있는 품목들에 비해서 약간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출에서도 참다래가 한번 5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좀 가볍게 그래도 강약 조절하면서 이 부분은 약간 좀 이렇게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밤하고 호두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밤호두. 자, 밤호두 이하는 밤호두부터 참다래부터 오미자까지는 포도, 복숭아, 자두하고 다른 방식으로 수확량 조사합니다. 이 품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험금 공식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차기 부담 비율이고요. 이 피해율은 평수미평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수확량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량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량을 알면 보험금 산정할 수 있으니까 이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밤 이하, 밤호두 이하의 경우에는 앞에 품목들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이걸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자, 이제 이게 밤의 그 보험 기간이라고 보겠습니다. 밤은 언제 그가 보험이 시작되는 보험 개시냐면 발화기입니다. 그래서 발화기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 밤은 이제 보장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발화기라고 하면 싹이 나는 때인데요. 발화기는 보통 4월 달이에요. 4월 달. 그래서 이제 4월에 가입을 해서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인데 이 수확기 종료 시점은 10월 31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이제 그 호두도 마찬가지예요.
호두도 발화기부터 새겨가지고요. 이 추락 종시점은 9월 31일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밤이나 호두를 보면 그 이제 밤을 예를 들면 이제 10월 30일을 못하는 겁니다. 밤은 이제 뭐 9월 말이나 이때 뭐 9월 말쯤 이제 수확을 할 거예요. 이때 좀 이제 밤을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4월 달에 보험에 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수확하기 전까지 각종의 재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비가 어마무지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내려요. 집중호우가 와가지고요. 오게 되면 이제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게 되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확인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또 무슨 재해가 갔다 맹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다가 수확하기 직전 이 시점에 수확량을 조사를 합니다. 이 수확량 조사를 수확을 개시하기 전에 한다고 해서 수확하기 전 수확량 조사라고 합니다. 수확량 조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수확이 시작이 됩니다. 9월 말 이후로 수확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수확이 시작되는데 수확을 하고 있는 중에 또 뭐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수확 개시 후는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수확량 조사를 합니다. 또 사고 발생하면 또 수확량 조사를 해요. 그래서 수확 개시 전에는 수확량 조사를 수확 직전에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수확 개시 후는 사고 시마다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됩니다. 수확 조사를요. 그러면 수확 개시 전에 수확량 조사를 해가지고 뭘 알아내냐면 수확량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수확 개시 후에 사고가 나면 수확량 조사를 하는데 이때 수확 조사할 때는 뭘 알아내냐면요. 이번 사고 시에 수확량이 얼마였는지 이걸 우리가 금차 수확량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고 시에 수확할 수 있는 양, 그리고 이번 사고 때문에 수확을 못하게 되는 금차 감수량, 그 다음에 수확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이제 이미 수확을 한 양, 기수확량, 이런 것들을 다 수확조사할 때 다 조사를 합니다. 사고마다 다 검사 수확량, 검사 감수량, 기수확량, 또 다음 사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수확량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는 밤부터 호두 오미자까지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 파트는 시험에 아직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 부분은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재가 아니라 원교재인 업무방법서 또는 기본서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이제 공식 중에 약간 이제 불명확한 게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이 부분은 출제가 거의 한 번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하기가 좀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시험 관련해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1년 공부를 새로 한다. 물론 이제 이번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다시 이제 구회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그렇게 시간이 많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상세히 하겠지만 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건지부터 해서 다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은 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약 조절을 해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안 보고 이제 5점짜리 주로 나오는 게 수학계획 전 수학량 부분이니까 수학계획 전 수학조사 이 부분을 위주로 해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밤의 경우는 밤 호두
나머지 품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를 해서 이제 수확량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수확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확을 하기 직전에 이때 이제 그 수확량 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 교재를 보게 되면 66페이지에 밤이 나와 있는데요. 밤, 후두 수확량 조사 나와 있습니다. 본항의 수확량 조사는 밤, 후두 품목에만 해당을 하며 다음 호의 조사 종류별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이때 품종별로 수확기가 다를 때는 한 번의 조사가 불과하기 때문에 수확식 직전에 수확기 도래 전마다 품종별로 수확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품종이면 수확 직전에 수확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확 시기가 다르면 품종별로 따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수확기 전 수확량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수확기 전 수확량 조사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농지에 대해서 수확이 시작되기 전에 수확 직전에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는 걸 의미를 하며 조기의 수확 및 수확 혜택 등으로는 수확 개시 전이냐 후냐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전문기관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확 개시 전이냐 수확 개시 후냐 따라 가지고 수확량 산정 방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확 개시 전 수확조사, 여기가 그 출제가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나머지 품목들 밤에서부터 오미자까지는 여기를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부터는 좀 쉬었다가 그 내용을 봅니다.